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또 역사적 고점이라는데. 우리가 투자 관련 콘텐츠를 접할 때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S&P 500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기괴하게 뒤섞입니다. 더 오를 것 같은 끝없는 탐욕, 그리고 내가 사는 순간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 같은 서늘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벽이 서 있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욱 불길합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 AI 거품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들. 지금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본능적인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고점이라는 공포의 실체를 데이터라는 냉정한 메스로 해부해 보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거둔 투자자들이 왜 오히려 고점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은밀한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벽은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문일까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S&P 500의 지난 50년, 아니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에 담아낸 장기 차트를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곳엔 어떤 형상이 보이시나요?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오른쪽 위를 향해 묵직하게 솟구치는 거대한 산맥의 실루엣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산맥은 1929년의 대공황, 두 번의 세계대전, 오일 쇼크와 IT 버블 붕괴라는 잔인한 폭풍우를 견디며 깎여 나갔지만 결국은 그 상처를 딛고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 우리가 공포에 떨며 마주했던 수많은 역사적 고점들이 시간이 흐른 뒤 더 거대한 성장의 파도에 휩쓸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흔적으로 덮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이 날카로운 고점 역시 10년 혹은 20년 뒤의 시각에서 뒤돌아본다면 그저 완만한 오르막길에 찍힌 작은 점 하나로 보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부수고 끊임없이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주식시장이 성장 자산이라는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노름이 아닙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문명을 위해 쏟아부은 혁신과 탐욕, 그리고 자본의 생존 본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멈추지 않는 엔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주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종종 본질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라는 실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에 베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500개 기업의 공동 주인이 되어 그들이 뿜어내는 거대한 이익의 분수를 함께 나누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500개의 유기체들은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정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피를 말리는 경쟁과 파괴적인 혁신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1990년대 전 세계를 연결했던 인터넷 혁명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2010년대는 내 손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모바일 혁명이 세상을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두려운 도구인 AI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과거 게이머들의 장난감 정도로 치부되던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칩 없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성을 쌓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익은 폭발을 넘어 경이로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는 S&P 500이라는 거대한 열차를 전례 없는 속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거인들 역시 자신들이 쌓아온 수천억 달러의 부를
AA라는 미지의 바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패권을 쥐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기업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한 고점이라는 벽은 매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선택한 기업이 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S&P 500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그 자체로 스스로를 정화하고 진화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P 500은 자본주의의 다윈주의적 적자 생존이 가장 냉혹하고도 완벽하게 실현되는 장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이익 창출 능력을 상실한 기업은 가차없이 그 명단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시대의 피를 수혈할 혁신적인 기업들로 채워집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너럴 일렉트릭, GE, 이나 사진의 대명사였던 코닥 같은 거인들이 사라진 자리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시대의 강자들이 들어앉는 과정은 마치 생명체의 신진대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시스템의 파도에 몸을 싣고 있기만 해도 시장이 알아서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끊임없이 리빌딩해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종목 선정의 고통과 파산의 공포에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고점을 갱신한다는 것은 위험하니 도망치라는 경고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국을 이끄는 500개의 심장이 여전히 뜨겁게 고동치고 있으며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고점은 성장의 끝을 알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자연스러운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고점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팩트의 링 위로 올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흔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산 규모만 무려 9조 달러, 한화로 약 8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자본을 굴리는 미국의 3대 증권사, 찰스 슈왑, 찰스 슈왑, 이 수십 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해낸 잔혹하고도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본의 흐름 속에 숨겨진 돈의 진리를 찾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년 똑같이 2,000달러, 약 29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20년 동안 쏟아부은 원금은 총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여기 서로 다른 운명을 타고난 5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신의 손을 가진 완벽한 피터는 매년 주가가 가장 싼 최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반면 즉시 투자한 애슐리는 타이밍에는 무지합니다. 그저 새해 첫날이 되면 고민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매달 나눈 매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적립식 투자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 지독하게 운이 없는 브루네 로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년 주가가 가장 비싼 최고점, 즉 상투 끝자락에서만 투자하는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점의 공포에 질려 시장 밖에서 기회만 엿보던 미루는 레리까지. 과연 20년 뒤 이들의 자산은 어떤 격차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충격적인 성적표가 지금 공개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성적표는 우리에게 잔인할 만큼 명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예상대로 1등은 매년 최저점을 정확히 짚어낸 신의 손 피터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186,777달러, 원금의 4.6배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경악게 하는 진짜 반전은 바로 2등의 정체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개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차트를 뚫어지게 보며 고뇌했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매년 1월 1일이 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시장에 뛰어든 애슐리가 당당히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최종 자산은 117콘처55달러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의 영역에 도달한 피터와 그저 기계적으로 투자한 애슐리의 차이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작 15.5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년으로 나누면 단 700달러 남짓의 차이입니다. 피터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와 스트레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공포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가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타이밍이라는 마법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찰나를 포착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단 1초라도 더 오래 머무르는 견고한 인내였습니다. 타이밍을 재느라 흘려보낸 당신의 어제가 사실은 가장 비싼 기회비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시린 하이라이트입니다. 매년 최고점에만 물렸던 부운의 아이콘 로지와 투자가 무서워 현금만 꼭 쥐고 있었던 미루는 레리. 과연 20년 뒤 누가 더 비참한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꼭대기에서 산 로지가 망했겠지 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듯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브루네 로지의 최종 자산은 약 151달러 3.43달러였습니다. 신의 타이밍을 노렸던 피터나 즉시 투자한 애슐리에 비해선 낮지만 놀랍게도 원금의 3.7배가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직전, 2020년 팬데믹 직전 등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웠던 고점에만 골라 샀는데도 말이죠. 반면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을 들고 있던 레리는 어땠을까요? 그의 자산은 고작 47,35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원금에서 겨우 7,000달러 남짓 불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는 엄청난 실질적 자산의 퇴보를 경험한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마법 같은 혹은 잔인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명료합니다. 로지는 비록 비싸게 샀을지언정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산 주식들이 파랗게 질려가는 동안에도 미국 최고의 기업들은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 배당은 다시 재투자되어 복리의 마법을 부렸습니다. 결국 주가는 회복을 넘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그녀의 자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달랐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손해인 기회비용의 상실을 불러온 것입니다. 시장 밖에서 관망하는 행위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의 성장을 스스로 거부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며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내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통계적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제 언제 살까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눈부신 수익률이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년은 미국 주식이 유독 강했던 시기였고 앞으로의 20년이 그 복사판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S&P 500이라는 숫자의 이면, 즉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에 돈을 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인재들이 여전히 미국으로 모여들고 인류의 운명을 바꿀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미국 땅에서 탄생하며 기축통화인 달러가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미국은 심장이자 뇌이며 동시에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골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섬뜩하지만
명확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S&P 500 지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그때 당신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혹은 손에 쥔 원화 현금은 안전할까요? 자본주의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뒤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의 1등 엔진에 올라타는 것은 단순히 높은 수익을 노리는 탐욕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 붕괴하지 않는 한 가장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승부를 거는 이성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면 고점의 공포는 사라지고 자본주의에 생동하는 에너지만이 당신의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브루네 로지가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만약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내 계좌에 마이너스 50%라는 시퍼런 숫자가 찍힌다면 과연 나는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거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잃고 지금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절박함에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들의 비극인 패닉셀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단순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해줄 마음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사륜구동 자동차 같은 전략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방에 넣는 거치식 투자에 높은 수익률을 선망하지만 적립식 투자의 진정한 가치는 심리적 방어막에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거치식 투자자는 절망에 빠지지만 적립식 투자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겠네. 세일 기간이구나. 라는 마법 같은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자산 배분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축구팀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공격수 옆에 국채라는 골키퍼, 그리고 금이라는 최후의 수비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고꾸라지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국채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엔 금이 홀로 빛나며 계좌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에만 올인한 포트폴리오는 반토막이 났지만 적절히 배분된 포트폴리오는 하락폭을 15% 내외로 방어했습니다. 5천만 원이 증발하는 것과 1,500만 원이 깎이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15%의 하락은 기다리면 복구되겠지 라는 희망을 품게 하지만 50%의 하락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영구히 떠나게 만듭니다. 자산 배분은 당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자산 배분의 활용점정을 찍는 마지막 조각은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규율입니다. 만약 당신이 설정한 주식, 채권, 금의 비율이 53.2라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그 비율이 7.71로 변했다면 당신은 기계적으로 비싸진 주식을 일부 팔아 수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채권과 금을 사서 다시 5-3-2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리밸런싱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가격이 오른 안전자산을 팔아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던지는 그 값싼 주식들을 강제로 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폭락장에서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밸런싱이라는 시스템은 당신의 공포를 무시하고 투자의 대원칙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행위를 완벽하게 실현해 줍니다.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비결은 바로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높은 주가는
기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혁신이 만들어낸 성장의 성적표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샀던 로지조차 시장 밖에서 기회만 엿보던 레리보다 3배나 더 큰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결국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속절없이 흘려보낸 당신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본을 자본주의의 심장에 태우십시오. 20년 뒤에 당신은 고점의 공포를 묵묵히 이겨내고 매수 버튼을 눌렀던 오늘의 당신에게 눈물겹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흔들리는 투심에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